I like playing soccer. I like to play soccer. I like drinking coffee. I like to drink coffee. 많이 헷갈리시죠? 동명사와 투부정사 엄청 많이 헷갈리는 걸로 유명한데 오늘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자, I like to play soccer. 그 다음에 I like playing soccer. 우리가 이런 문장을 말을 했어요. 그렇죠? 네. 흔히 여기서 우리가 to play soccer 그래서 to 동사, 투부정사라고 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playing soccer. 요거를 우리가 동명사라고 한다. 맞죠? 네.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것의 형태는 말 그대로 to라는 단어를 모든 동사 앞에 붙여서 to와 동사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명사가 됐기 때문에 이름이 동명사. 동명사가 된 거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그 형태가 그렇게 되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동명사라고 붙였는지 그 명사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명사라는 거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 혹은 개념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죠? 동사라는 거를 조금 먼저 보고 가면 공부하다, 말하다, 듣다, 일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다라고 끝나는 단어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동작들도 명사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나 오기 전에 밥 먼저 먹기, 있기, 없기 맞죠? 이런 그죠? 것들도 동사, 명사라고 볼 수 있다 맞죠? 네. 나 뭐뭐 했음,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공부하기가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부하기 짜증나. 그쵸.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도 똑같이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 study가 공부하다라는 단어라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장치가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to study 그 다음에 study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뭐 하다라는 동사를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to와 ing를 각각 붙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왜 같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다른 거를 붙이는지 그런 쓰임새 차이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I like drinking coffee하고 I like to drink coffee하고 뭔 차이예요?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차이 없이 사용합니다. 차이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있겠죠. 물론 있어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영상도 많고 책에서도 차이를 설명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그냥 영어로 회화를 할 때 사용할 때는 거의 없이 써요.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을 때 외국인 친구들도 거의 차이를 설명하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like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내가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like to 동사나 like ing 그러니까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의미가 모호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그냥 I like playing soccer 그 다음 I like to play soccer 이렇게 그냥 쓰라고 합니다. 저는. 혹시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실제로 이런 시험 문제를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차이를 to를 쓸까 ing를 쓸까 해서 더 나아가서 like와 같은 둘 다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호한 동사들에까지도 뉘앙스 차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그쪽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뉘앙스 차이가 I like boxing, I like to box. 그래서 like 뒤에 boxing, 동명사를 썼을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행위가 복싱인데 그 복싱을 내가 직접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복싱이라는 경기, 다른 선수들이 하는 복싱 경기 자체를 즐길 수도 있고 그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I like to box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체육관이나 가서 복스라는 동작을 하고 싶다 또는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자세한 내막까지 대화해서 다 따져가며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시험이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또 터치가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I like to play soccer 그 다음에 I like playing soccer 이렇게 그냥 말을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I like running in the morning 이라는 문장을 만들면 나는 다 좋아한다 달리는 것을 아침에 조깅하는 걸 좋아한다 맞죠? 그렇죠? 아침에 그 다음에 I like to run in the morning 하면은 그것도 똑같이 아침에 달리는 걸 좋아한다. 근데 여기에서 컨텍스트를 조금 바꾸면 I like running in the morning 하면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고 그냥 달리는 것 자체, 아침에 달리는 것 자체를 그 경험으로서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를. 근데 만약에 I like to run in the morning이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날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날 조금 더 일을 또 깨어있는 상태로 할 수 있다거나 나한테 이익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자주 하곤 한다. 이런 느낌일 때 to 동사를 써서 to 부정사를 사용하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차이를 두고 싶다라면 이렇게 문맥상에서 내가 어떠한 이익이 있을 때는 to 동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있는 그대로 즐길 것 같으면 ing를 동명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뭔가 하는 걸 그냥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있는 그대로도 좋아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점을 얻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된다. 왜냐하면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하면 그걸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를 강조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냥 뉘앙스를 살리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play soccer, I like playing soccer. 큰 차이가 없으니까 모든 동사 뒤에 나는 한다, 뭐뭐 하기를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은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사용하면 되느냐? 먼저 동사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like라는 특수한 동사를 예를 들 경우는 그 두 가지 차이 의미가 모호하지만서도 서로 혼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주니어 시장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학생들한테 to 부정사와 동명사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영어를 좀 더 친숙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트릭들을 사용하는데 보통 시험 전에 학생들한테 그런 걸 단기 기억이라고 하죠. 주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to다, 이런 것들은 ing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재밌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정사를 붙이는 동사들은 첫 글자를 따서 파우, 라이언이 되는 거죠. 그걸 한국말로 하면 곰발바닥 사자라고 말을 했어요. 뭐 곰발바닥이 되겠죠. 곰발바닥 사자. 근데 시험 칠 때 아이들이 사자만 기억해요. 선생님 사자만 기억났어요. P 같은 경우는 플랜을 딴 걸 수 있고요. plan to 동사 이렇게 이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P 같은 게 promise를 수 있고요. promise to 동사. 그렇죠. 오케이, W는 괜찮네요. want를 상징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실제로 기억나는 것은 곰발바닥이지 플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문반 가르칠 때 좀 이거 써봐야겠어요. 나중에 좀 가르쳐줘요, 개인적으로. 이거 본인이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근데 전통이 있는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런 예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저도 한번 써먹게 좀 알려줘요. 알겠죠? 이거 재밌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 건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저희가 생활 영어가 될 수 있겠고 시험 영어가 될 수 있겠지만 특히 시험 영어에서는 이 차이를 반드시 물어보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암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까 전에 주니어 시장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토익 가르치고 이제 토익에도 나옵니다. 네. 엄청 자주 나오는 거니까 뭐 거의 문제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중학교 때 잘 외워놓으면은 성인 돼서도 써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 억지로 외워야 되면은 억지로 외우고 발바닥 이거 외워야 되면은 이것도 외우고. 그렇죠. 발바닥만 기억하면 안 되고 발바닥이 뭘 상징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번외편으로 동명사 같은 경우 메가패스도 있습니다. 메가패스. 그 메가패스.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뭐 M만 설명하자면 이제 M 같은 경우는 마인드가 있겠고요. 꺼리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그렇죠. 하면은 너 꺼리니 문 여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넣었을 때 to 동사 쓰지 말고 ing 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 글자를 딴 단어들이 메가패스인 거죠. 알겠습니다. 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차이를 둬야 되는 것도 배웠는데 혹 그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는데 같이 쓰는 경우에서도 차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쓰는 단어 중에 기억하다. 맞아요. 뒤에 두 개 다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이 단어가 있잖아요. remember, 그죠? 네. remember. 근데 기억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앞에 있을 일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일을 우리가 떠올리는 걸 기억하다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remember는 아까 전에 like와 다르게 네. remember이라는 단어 다음에 to 동사와 ing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네. 근데 의미가 달라진다.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remember 다음에 to 동사를 쓰면 그 기억하는 시점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 네. 그 뒤에 일어날 일을 기억하다. 그래서 보통 해석을 하면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아직 안 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remember ing 동명사를 쓸 경우에는 기억하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미 했던 일을 기억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remember to lock the door.
맞죠? 나는 기억한다. 내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을. 네. 그다음에 I remember locking the door. I remember locking the door. 나는 기억해. 내가 문 닫았던 거.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 닫고 왔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like는 그 두 글을 썼을 때 차이가 없다라고 봤다면 이 remember이라는 단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정확하게 알고 쓰자. 그래서 저희가 교재로 사용하는 문법책들이 사실 이해하면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 이유가 저희가 배우는 동명사 또는 부정사 파트에서 의미 설명들이 조금만 곱씹어보면 논리적으로 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차이점이 있는 거. 이럴 땐 부정사, 이럴 땐 동명사. 이럴 땐 같이 쓸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like와 같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정리를 하면은 동명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해왔던 행위랄까 본인이 했던 경험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 좀 많이 쓰는 그 동작 그 자체에 집중하는 편이죠. 부정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뉘앙스를 이제 저희가 쓰면서 이해를 하기까지는 초급자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영어로 된 어떤 컨텍스트를 많이 접하게 되면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풍부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험이 냈던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성과 유창성이라고 한다면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하는 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차이를 두지 말고 말을 많이 해봐라는 거고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고 싶고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언어를 언어답게 받아들이고 싶으면 생각 조금 하시면서 사용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레벨에 맞게 어느 쪽으로 더 뻗어나갈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렇죠. Many a tear has to fall, but it's all